부작 동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장의 맨 앞에 이렇게 ing로 시작하면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래. 자, 요게 이제 참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명사절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지금 여러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하는, 자, 요런 문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학교 시험이라든지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입니다. What father did not scold me, surprised m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what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명사절 할 때 했습니다만, 명사절에는, 자, 일단은 that절이 있었죠. that절. that. 자, that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때 that을 접속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접속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what이 있었는데, 자, 이 what은 what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what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불완전한 문장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면,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완전하다, 즉 뭔가가 빠져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주로 이제 주어라든지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주어라든지 목적어가 없는 문장을 뭐라고 한다고? 그쵸,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What father did not scold me 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 봅니다. Father did not scold me. 자, 이거 볼게요. 자, scold라고 하는 동사는 꾸짖다, 뭐 이런 뜻이야. 그치?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꾸짖지 않았다 라고 하는, 자, 요 문장에서 뭔가 빠진 게 있니? 그렇죠. 빠진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꾸짖지 않았다. 맞습니까? 따라서 완전한 문장입니다.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완전한 문장이면 what이 올 수 없죠. what 다음에는 뭔가 빠져 있어야 돼. 불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뭘로 쓰면 좋을까? 그렇죠. that이 쓰면 되겠다. that. 여기는 that을 써야 되는 것이죠.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갑니다. The trouble is, okay, what we are short of mone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이것도 봅니다. We are short of money. 우리가 돈이 뭐 부족하다, 뭐 돈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자, 이것도 빠진 게 없지? We are short of money라고 하는 이 문장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무슨 문장? 그렇죠. 완전한 문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완전한 문장 앞이니까 what이 올 수 없습니다. 뭐라고 써야 될까? 그렇죠. that이라고 써야 되겠죠. that.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다?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입니다. No one can deny the fact 해서, 자, no one 주어 왔고, 그 다음에 can deny 동사 왔고, the fact라고 하는 이제 목적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can deny the fact, 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됐는데, the fact 다음에 이제 which가 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which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which는, 그렇죠. 관계 대명사입니다. 맞습니까? 관계 대명사. 그래서 기본적으로 what도 그렇고 which도 그렇지만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그렇지.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the fact which라고 되어 있는데, 자, D를 보니까 you are guil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you are guilty라고 하는 이 문장은, 그치, 너는 guilty는 뭐 유죄의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너는 죄가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완전한 문장이지. 빠진 게 없잖아. 그쵸?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럼 which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자리에 뭘 써야 될까? that입니다. that. 자, 이 자리엔 that이고, 물론 이 that도 접속사 that입니다. 자, 근데, 자, 지금 that 앞에 the fact 같은 이런 명사가 왔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아까, 완전한 문장 앞에 that, 이 접속사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 어떤 명사가 있는데, 오케이?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를 내가 설명해 주고 싶어. 알겠니? 주로 이때 이 명사는 좀 추상적인 내용이야.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the fact 같은 거, 또는 뭐 the idea 뭐 이런 거 있죠. 또는 뭐 the notion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 좀 추상적인 내용, 그치? 그런 명사가 올 때 이 명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 뒤에다가 that 쓰면 되는 겁니다. that 쓰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 문장을 쓰면 돼. 알겠니?
그래서 물론 이 that도 접속사 대시입니다. 이 that도 당연히 접속사 대시인데 특히 이 앞에 있는 문장을 설명해 준다 해서 이 앞에 있는 명사랑 이 that이 같다. 그래서 같다라는 의미로 이 that을 무슨 that? 그렇죠. 동격의 tha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동격의 that이나 뭐 그냥 완전한 문장이 오나 어쨌든 중요한 건 이 that이 뭐라고? 그렇죠. 접속사라는 겁니다. 접속사. 해서 접속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명사랑 같다. 그래서 요 대절이 앞에 있는 명사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가 유죄라는, 너가 죄가 있다는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that을 접속사이면서 뭐라고 한다? 동격 that, 뭐 동격의 접속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접속사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She wants to see that he loves her or not 이렇게 돼 있어. 자, 보시면 he wants to see, 자, 그가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거야. 맞니? 그가 알고 싶어 하는데, 자, 우리가 that절이 왔잖아. that절. 자, that 다음에 he loves her or not. 자기가 일단 여기 이제 빠진 건 없죠. 그죠? 뭔가 빠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얘들아, 이 that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that 다음에 어떤 완전한 문장이 나올 때 이 that절은, 그러니까 접속사 다음인 that절은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완전한 문장 함께 쓰는 요 that절은 뭐뭐라는 사실입니다. 뭐뭐라는 사실 또는 뭐뭐라는 점.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뭐뭐라는 사실, 뭐뭐라는 점. 알겠니?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 얘들아. 그녀는 알고 싶어 한대.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라는 점?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무슨 말이 되니? 말을 어떻게 해야 되니?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 뭐뭐인지 아닌지에 해당하는 말이 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의미적으로 봤을 때 뭐뭐라는 사실이라기보다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뭐뭐인지 아닌지에 해당하는 접속사 있었죠. 그렇죠. 그게 if 또는 뭐다? whether이었어요. if, whether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할 때는 if, whether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문법이라 하더라도 해석은 해보셔야 돼요. 자, 근데 자, 지금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할 때 뜻을 써볼까?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할 때, 자, if, whether을 쓸 수가 있었다. 그치? 근데 if랑 whether은 조금 다릅니다. 자, 뭐가 다르냐?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if절이 명사절로 쓸 수 있는 게 맞아요. if절이 뭐뭐인지 아닌지로 쓸 때는 명사절인 게 맞아. 자, 맞는데. 자, 일단 if 주어 동사에서 얘가 만약에 if절이 자,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오잖아. 알겠니? 주어 자리에 명사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if절은 주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whether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if는 조금 쓰임새가 좀 까다롭습니다. if절은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얘가 1번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절이 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명사절이 올 수가 있는데 if절은 전치사 다음에 올 수가 없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할 때 if절이 전치사 다음에,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도 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얘도 그럼 뭘로 바꿔야 돼? 그렇죠. whether로 바꿔 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우리가 or not 이라고 하는 요놈 있잖아. or not. 해서 if or not 해서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자, 근데 if랑 or not은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니? 붙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떨어질 수는. 이렇게 떨어져서 쓸 수는 있습니다. 물론 whether or not은 상관이 없어요. whether or not은 붙어 있어도 되고 뭐도 된다?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둘 다 됩니다. 알겠니? whether or not은 붙어 있어도 되고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if we win or lose.
자, 요게 이제 일단은 주어 자리에 왔다는 거 알아야 되지. 왜냐면 makes가 동사니까. 맞니? 자, 요 if절이 주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명사절로 쓰였는데 if는 그치? if절은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라고 했지. 그래서 뭘로 써야 된다? 그렇죠. whether로 쓰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He's interested in. 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왔죠. 전치사 다음에는 그렇지 명사절 올 수가 있어요. 그죠? 있는데 if절은 전치사 다음에 올 수가 없다 했지. 전치사 다음에 if절 와야 되고 뭐 써야 된다? 그렇죠. whether절 써야 돼. 여기서 whether로 바꾸셔야 돼요. whether.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If or not we get all the pure air we need. 일단 여기까지가 주어져. realize on이 동사고 좀 길긴 하지만 어쨌든 주어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we need가 가로쳐지고 자 이게 이제 관계사절 수식이죠.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그 깨끗한 공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아닐지 뭐 이런 뜻인데요. 자, if절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없는 것도 맞지만 if 다음에 or not을 붙여 쓸 수가 없다 했다. 그지? 그래서 얘도 뭘로 써야 된다? 그렇죠. whether를 쓰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명사절에 대한 문제를 조금 풀어봤습니다. 특히 이 if와 관련된 것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모양은 아닙니다만 학교 시험에서 가끔씩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교과서 지문이라든가 어떤 시험 범위에 이런 if와 관련된 문장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